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언제나처럼 분주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비즈니스석 전용 체크인 데스크의 한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낡은 정장과 달아빠진 구두, 그리고 작은 캐리어 하나가 그의 전부였죠. 그는 바로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장군인 강정근, 올해 75살의 한국계 노인이었습니다. 강정근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이 그의 자세에 남긴 위엄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비행기표를 꼭 쥐고 비즈니스석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방문이었기에 그의 가슴은 약간 설렜지만 얼굴에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감정을 절제하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었죠. 비즈니스석 체크인 데스크에는 32 정도로 보이는 여성 직원 에이미 윌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항공사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강정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낡은 정장과 구두를 입은 노인이 비즈니스석 카운터에 서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이 줄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에이미가 다소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고 말투에는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강정근은 에이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 보훈처의 초청을 받은 대한민국군 예비역 장교입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정확했고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에이미는 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듯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또 다른 황당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역력했죠. 그건 미국 군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외국 군대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코노미 체크인 카운터로 가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고 그녀의 눈빛은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강정근의 눈에서 잠시 서글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표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그가 미국 공군과 함께 나란히 하늘을 지켰던 시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훈련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여성의 눈에는 그저 낡은 옷을 입은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공군과 합동훈련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강정근은 자신의 여권과 함께 미국 보훈처에서 받은 초청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나이 탓에 약간 떨렸지만 그 움직임에는 여전히 위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든 아시아계 노인이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녀는 서류를 대충 훑어본 후 다시 강정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서만으로는 비즈니스석 탑승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비즈니스석 티켓이 없으시네요. 다른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코노미 체크인 카운터로 가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담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강정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나 액센트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았지만 오늘처럼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상황에서까지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오랜 군 생활에서 배운 인내심이 그 감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에 바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강정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영웅도 겉모습만으로 판단받는 세상이었죠. 강정근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수십 년을 보낸 그에게 체면을 구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캐리어를 끌며 비즈니스석 체크인 데스크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군인다운 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실망감, 씁쓸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깊숙이 누르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그가 항상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강정근은 출국장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수십 년간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위해 헌신했던 그였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전군 생활에서 배운 인내와 절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 강정근은 잠시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그는 신생 대한민국 공군에서 젊고 유능한 조종사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재능과 지도력은 미국 공군의 눈에도 띄었고 그는 한미공군 합동훈련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는 수백 명의 미국 조종사들을 훈련시켰고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때 미 공군 내에서도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잊기 마련입니다. 그가 은퇴한 지도 이미 15년이 넘었고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미국 장교들도 이제는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의 이름은 그저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정근은 자신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죠. 그는 천천히 전화 기록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에 손가락이 약간 떨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그가 찾던 미국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고 그는 잠시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목소리였고 한때 그의 제자였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이클 앤더슨, 현 미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마이클입니다. 누구십니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강정근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가르쳤던 가장 뛰어난 조종사 중 한 명이었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마이클, 나 강정근이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강정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근, 세상에 자네가 정말 맞나? 얼마만이야? 어디에 있는가?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강정근은 주변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존 F 케네디 공항에 있네. 워싱턴으로 가는 길인데 작은 문제가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이클은 오랜 친구의 불편함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말해보게. 마이클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걱정이었습니다. 강정근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훈처의 초청, 비즈니스석 체크인 거부, 그리고 지상직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까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이클은 오랜 친구의 불편함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마이클은 강정근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군. 자네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다니. 걱정 말게. 내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강정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 그가 받은 대우에 진심으로 분개했습니다. 고맙네, 마이클. 자네가 있어 다행이야. 강정근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렸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가치와 명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려주시게. 내가 즉시 공항 측에 연락하겠네. 마이클은 이미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정근은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고 마이클은 메모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시게, 정근. 15분 안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걸세. 자네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친구이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네.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통화를 마친 후 강정근은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분주한 공항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젊은 커플들, 비즈니스맨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 그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고 자신만의 여정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강정근의 눈에는 잠시 회상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이 나라의 하늘을 함께 지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젊고 패기 넘치는 조종사였고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교관이 되어 미국 조종사들에게 한국의 독특한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 비행하는 기술을 가르쳤죠. 약 15분이 지났을까요? 공항 관리자 사무실에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사무실 분위기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일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관리자 데이비드 리차드슨은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의 첫마디에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일상적인 민원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관련 직인이 찍힌 긴급 전화라는 안내와 함께 매우 엄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미 국방부 마이클 앤더슨 차관보입니다. 방금 전 예비역 장군 강정근이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데이비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 그것도 직접? 이런 일은 그의 20년 공안 관리자 경력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에이미 윌슨을 발견했습니다. 에이미는 서류 작업을 위해 관리자 사무실에 왔었던 겁니다. 데이비드는 에이미에게 손짓하며 전화 내용을 메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앤더슨 차관보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오늘 체크인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정근 장군은 미국 보훈처의 공식 초청을 받은 분이며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잠재적인 외교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이미를 바라보았고 에이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에이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라고요? 에이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정근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군 장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정근 장군은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양국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수백 명의 미국 조종사들을 훈련시켰고 그들 중 다수가 지금 우리 공군의 고위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워싱턴에 보고될 것이며 그 결과는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관보님, 강정근 장군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실수는 그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공항과 항공사의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장군님이 적절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일단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약간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데이비드는 에이미를 향해 냉랭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에이미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낡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군 장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당신은 방금 우리 공항과 항공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어요. 당장 항공사 부사장에게 연락하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공항 운영 총괄자 제임스 모건과 항공사 부사장 로버트 윌킨스가 급히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심각했고 두 사람 모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고 들었네요. 제임스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회의 중이었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차관보가 직접 전화해 왔습니다. 강정근 장군이 체크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항공업계에서 30년 이상을 보낸 베테랑이었고 이런 종류의 외교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정근 장군이 어디 계십니까? 로버트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어디서 마지막으로 강정근을 보았는지 설명하는 동안 로버트는 에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전문가답게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에이미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빨라져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에이미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정근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깊은 실망과 책망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에이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정근 장군은 우리 최고의 파일럿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이끈 분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조종사를 훈련시켰어요. 당신은 방금 국가의 깃발을 어깨에 걸친 사람을 모욕한 겁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에이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에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강정근 장군은 한국 전쟁 이후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군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지금도 많은 고위 장교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죠. 그리고 당신은 그를 마치 일반 승객처럼 대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무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는 에이미의 마음에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에이미는 침을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후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로버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승객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그들의 배경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당신이 그의 액센트나 외모 때문에 그를 판단했다면 그것은 우리 회사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로버트의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이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투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에이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심각한 편견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워싱턴에 알려지기 전에 사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분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말문이 막힌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데이비드와 제임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세요. 강정근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지시하세요. 비즈니스석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에게도 연락해서 특별 의전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강정근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의 생각은 아마도 오래전 그가 비행기를 조종하던 시절로 돌아가 있었을 겁니다. 젊은 시절 그는 대한민국 공군의 엘리트 조종사였고 나중에는 고위 지휘관이 되어 많은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도 비행기를 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이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공항의 소음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소리를 듣고 어떤 기종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 덕분에 그는 소리만으로도 보잉 747과 에어버스 A380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아까의 불쾌한 경험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명의 공항 직원과 보안 인력 그리고 관리자들이 줄지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긴박함과 함께 존경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강정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마이클이 약속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를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가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자세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버트의 뒤에는 데이비드와 제임스도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정근 장군님, 저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표정은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게이트 매니저도 함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의 승객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정근은 이런 대우에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정한 대우를 원했을 뿐 이런 과도한 관심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에이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녀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강정근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위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고닫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에이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액센트가 아니라 제복을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죠.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투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과 업적을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강정근의 눈에는 비난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미가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은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존경의 눈빛으로 강정근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즉시 비즈니스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정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캐리어를 들려고 했지만 즉시 한 직원이 다가와 그것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특별한 의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정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강정근은 천천히 비즈니스석 체크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체크인 과정은 신속하고 예의 바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직접 그의 탑승권을 준비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탑승 브리지에는 승무원 전원이 도열해 있었죠. 그들은 모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강정근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예우는 보통 국가 원수나 고위 인사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정근은 잠시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예우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공정한 대우와 존중을 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갑자기 모든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그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기장이 직접 게이트로 나와 강정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장군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태도는 매우 공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강정근은 기장과 악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존경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강정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도 공군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장군님께 훈련받았다고 종종 이야기하셨죠. 장군님의 이름은 우리 집안에서 자주 언급되던 이름입니다. 기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강정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정근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많은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헌신이 의미가 있었다는 증거였고 이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정근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옛 기억을 더듬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지 윌슨입니다. 기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정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미국 조종사들을 훈련시켰고 그들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윌슨, 그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기억의 창고를 뒤적이며 그 이름을 찾았고 이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매우 재능 있는 조종사였죠. 그분이 잘 지내시나요? 강정근의 눈에는 회상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조지 윌슨과 함께 훈련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그에게 따뜻함과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장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예,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장군님을 기억하신다니 아버지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함께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고 있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정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 꼭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행기에 오르자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또는 단순히 공항 직원들의 특별한 대우를 보고 중요한 인물임을 짐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존경의 표시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승무원들이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동안 강정근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직접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던 날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 조종사들에게 비행 기술을 가르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는 한국 전쟁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했고 미국의 지원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정근은 한미 군사 동맹의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으로서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합동 훈련을 이끌었고 미국 조종사들에게 한국의 독특한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 비행하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절 그는 마이클 앤더슨과 같은 젊은 미국 조종사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훈련하고 함께 비행하고 때로는 함께 위험한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정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상황이 증명하듯이 그 유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륙 후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하자 기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비행기에는 특별한 승객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군과 함께 복무하신 영웅, 예비역 장군 강정근 님이십니다. 강 장군님은 한미 군사 동맹의 중요한 인물로 많은 미국 조종사들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저희 비행기에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모든 승객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강정근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정근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에 화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 깊은 감사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나이 지긋한 미국인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정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정근의 좌석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국인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경험한 한국과의 유대감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강정근은 감동의 표정을 지으며 그 승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 우리의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한국은 미국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강정근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 군인들의 희생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양국의 깊은 유대와 역사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강정근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현역 군인도 있었고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강정근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정근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안정된 고도에서 워싱턴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햇빛이 그 위로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죠. 강정근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회상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한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인생의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가 즉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군인 신분증과 함께 오래되어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여러 번 접혀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중한 물건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정근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약간 바스러질 듯 했지만 그는 수십 년간 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진이 완전히 펼쳐지자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정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공군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미군 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은 오래전 한국 전쟁 이후 양국의 군사 협력이 시작되던 시기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군 장성은 다름 아닌 마이클의 아버지 윌리엄 앤더슨이었습니다. 윌리엄과 강정근은 한미 군사 동맹의 초창기 멤버로서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윌리엄의 아들인 마이클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정근은 그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문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인연을 맺게 되었고 오늘의 사건은 그 인연이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정근은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참 오래됐지. 그래도 그때 우리가 만든 신뢰 아직 살아있네.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신뢰와 우정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우정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정근은 천천히 사진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비행기를 조종하며 누볐던 그 푸른 창공이 이제는 그를 워싱턴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차를 건넸습니다. 장군님, 녹차 가져왔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강정근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 많은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낡은 옷을 입은 노인으로 취급받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가 알려졌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 넘치는 날들,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이끌었던 중년 시절, 그리고 지금의 노년. 그의 인생은 국가와 군대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늘 그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워싱턴을 향해 날아갔고 강정근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미국 보훈처의 초청으로 참전용사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전우들을 만날 것이고 양국의 군사동맹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강정근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외모도 말투도 국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길이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남은 여정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강정근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그 노인, 우리는 그를 장군이라 부릅니다.